관계와 개인적 감정, 분류와 설명, 이미지 리서치입니다. 목차입니다. 감정 이론, 감정의 분류, 감정 이미지가 있습니다. 감정이란 사회, 문화, 신체, 그리고 경험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은 단순히 기분이나 심리 상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뇌와 과거 경험, 내부 감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타인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은 사회적 규범과 평가, 그리고 집단적 맥락 속에서 형성됩니다. 또한 감정은 예술 경험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감정은 몰입과 통찰을 가능하게 하고 미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은 유동적이며 구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개인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며 내부 감각의 변화로 이어져 사람마다 다르게 체험되고 표현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감정은 규범이나 문화 코드, 집단 내 권력 관계나 평가 체계 속에서 작동하며 이를 통해 사회 질서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은 행동과 경험을 연결합니다. 감정은 미적 체험의 민감성을 높여 몰입과 통찰 능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분노나 공포, 희망 같은 감정은 집단 행동과 사회적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은 몸과 경험, 뇌, 사회적 맥락이 통합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강도나 사회 문화적 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요.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경험과 행동, 사회적 관계, 문화의 의미를 연결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지만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관계적 감정도 함께 작동합니다. 이런 감정의 이중적 성격을 이해하면 문화나 세대에 따라 감정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찰스 쿨리의 거울 자아 이론에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감정과 자아가 타인의 반응을 거울 삼아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감정은 단순히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의 의미는 개인의 수치심, 자부심과 같은 내면적 감정뿐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과 규범, 집단 문화에 의해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은 개인 내 심리와 사회적 관계라는 두 가지 틀 속에서 함께 바라볼 때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으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는 이유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사회, 문화적 맥락이 강하게 작동하는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 그리고 집단 규범을 위반했다는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가 강한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개인의 규범 위반이 공동체 전체의 체면 손상으로 이어지며 강한 수치심을 불러오게 됩니다. 반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서구 문화에서는 법적 규칙이나 내적 양심을 기준으로 한 자기 비판이 중심이 되어 죄책감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수치심은 사회 속 권력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기도 합니다. 학교, 군대, 직장처럼 위계가 존재하는 조직에서는 수치심이 사회적 통제 장치로 작동해 집단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처럼 수치심은 같은 감정이라도 문화 코드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MZ세대입니다. MZ세대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감정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교차하며 형성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 표현과 가치 소비, 정신 건강에 대한 민감성으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SNS 커뮤니티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해일 조성과 같은 사회적 감정이 담긴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감정이 관계와 사회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개인적인 감정과 사회적 맥락이 교차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사진은 감정을 포스트잇으로 직접 분류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감정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고 또 개인적, 관계적 감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감정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감정어도 정했는데요.
긍정적인 대표 감정어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좋은 운과 복이 함께하는 상태로 만족과 기쁨, 삶의 충족감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대표 감정어는 불쾌입니다. 불쾌는 즐겁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작은 짜증에서부터 큰 분노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불편하거나 거슬리는 감정을 포함합니다. 이후 화면에서는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의 세부 감정어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긍정과 부정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세부 감정어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은 뒤 그 시각적 특징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감정 이미지입니다. 밝고 다채로운 색감은 기쁨, 즐거움, 신남 같은 여러 긍정적인 감정이 모여 행복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이 포옹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는 장면은 행복을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다음은 세부 이미지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환희입니다. 환희는 주로 관계적 맥락에 집단적 환호, 함께 축하하거나 성취를 공유할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타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입을 크게 벌리고 활짝 웃거나 얼굴 전체로 환하게 웃는 표정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해방감입니다. 해방감은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이나 자유를 되찾는 데서 오는 깊은 안도와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신체가 자유롭게 뻗어 있거나 물에 누워 떠 있거나 팔을 크게 벌리며 점프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자연이나 물과 함께하는 장면으로 해방감을 연출합니다. 다음은 희열입니다. 강한 에너지, 집중력 혹은 극적 환희로 올라가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빛처럼 동적인 요소와 같이 사용하여 감정의 폭발을 잘 드러냅니다.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의 적극적 제스처로 감정이 표현됩니다. 만족입니다. 혼자서 편안하게 자기 만족을 느끼는 자세가 주로 보이고 미소와 함께 고요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 나타납니다. 표정과 자세가 힘을 빼고 여유롭게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포근함입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공간은 개인의 내면적 안도, 위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불, 쿠션, 동물 등 따뜻한 소재와 함께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따뜻한 색상의 조명, 부드러운 질감, 잠을 자는 모습 등에서 포근함이 잘 나타납니다. 다음은 웃김입니다. 깔깔 웃거나 입을 크게 벌리며 웃음 터지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입꼬리가 크게 말려 올라가거나 눈이 휘어지는 독특하고 과장된 표정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나는입니다. 에너지 넘치게 점프하거나 춤을 추고 움직임이 강하게 느껴지는 동작이 등장합니다. 몸 전체를 활용해 공간을 크게 쓰는 장면이 두드러집니다. 사진 전체의 다이나믹한 구도와 활발한 표정이 신남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이미지는 어둡고 칙칙한 색감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분위기와 대조됩니다. 찡그린 표정이나 삐죽한 입, 정장 차림 등은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공적이고 딱딱한 분위기가 불편함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세부 이미지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평가받거나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왜곡된 얼굴이나 노출된 신체가 불안정한 감정과 자의식을 표현합니다. 인물은 몸을 감싸거나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하며 자신 안으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핍입니다. 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고독과 허무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흐릿한 얼굴과 흑백 톤의 인물은 감정이 닿지 않은 단절된 세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물은 혼자 앉아있거나 외로워하는 감정을 보여줍니다. 어색하다입니다. 미묘한 거리감과 불안정한 긴장이 느껴집니다. 인물의 굳은 몸짓과 피하는 시선은 어색한 손짓 등 관계 속에서 불편함과 경직된 분위기가 보입니다. 열등감입니다. 불안과 위축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인물들은 자존감이 낮고 힘들어 보입니다. 인물들은 움츠린 자세나 힘들게 허세를 부리는 표정 등으로 관계 속 자신감을 잃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거부감입니다. 상황에 대한 본능적 불쾌감과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기형적 얼굴과 어두운 질감이 감정적 불안과 불편함을 자극합니다. 부정적인 말 그대로 거부감이 드는 상황들이 보입니다. 추악하다입니다.
인간성의 왜곡과 도덕적 붕괴에서 오는 혐오감이 듭니다. 뒤틀린 신체나 피해 이미지가 불쾌함과 공포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인물은 타인을 해하거나 멀리 밀쳐내기, 위협하기 등 관계 속 폭력과 배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대표 이미지 분석입니다. 키스가 그려진 시대에는 감각적 예술과 사랑이 융합되어 묘사되던 1900년대 초반입니다. 이러한 시대상에서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는 단순히 예술적 그 이상의 화려한 금박과 장식적 문양으로 초월적이고 완전한 사랑에서 오는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색감은 단순히 밝고 청명한 색이 아닌 미묘하게 어둡고 진중한 고급진 색상을 사용하여 가벼운 사랑이 아닌 무겁고 진지한 완전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작품에서의 금박은 화려하고 고급짐을 대표하는 골든 컬러를 메인과 배경에 사용함으로써 평범한 사랑을 넘어선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합니다. 화려한 무늬는 사랑을 표현한 금박과 인물들을 꾸며주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그림의 의미를 한층 더 강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포옹을 하며 입을 맞추는 자세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표현합니다. 배경에 보이는 노란색의 밝은 점들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보여 그림의 상황을 한층 더 낭만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게 연출합니다. 앞선 대표 이미지와 같이 시각 요소를 찾아 세부 이미지를 분석했습니다.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광고, 사진, 명화 대표 이미지 분석입니다. 19세기 말 유럽의 상징주의와 표현주의 교차점인 작품인데요. 모두가 많이 아는 뭉크의 절규입니다.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인간이 정신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던 근대 불안의 시대에서 탄생했고요. 뭉크는 어릴 적부터 가족의 죽음과 질병을 겪으며 내면의 공포를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불길함을 표현하고 이와 대비되는 인물 주위를 통해 그림 속 인물의 불안과 공포, 혼란 등을 표현하고 강조합니다. 인물이 서 있는 다리가 무너질 듯이 낡아 보이고 다리 아래의 강이 거진 블랙톤까지 사용하며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인물이 입을 벌린 채 손으로 양 얼굴을 감싸주고 마치 절규하는 듯한 표정을 보여주는 것은 인물의 공포와 불쾌, 불안감 등을 나타냅니다. 뒤틀린 화풍은 그림 속 인물의 감정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그림의 분위기를 불쾌하고 불안하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통해 그림 속 인물이 일반적인 불쾌한 감정이 아닌 상이 뒤틀리고 어두워질 만큼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쾌 세부 이미지입니다. 행복 AI 이미지입니다. 상황, 행동, 표정, 분위기로 구분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해 AI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세부 이미지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불쾌 AI 이미지입니다. 이상입니다.